이재명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장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사실상 둘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사법부 내 각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투표를 벌였지만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로 미뤄진 끝에 결국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자,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판사는 유죄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또 다른 판사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정치권의 논리를 사법부 내부에 끌어들이는 중대한 오류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한쪽은 재판의 독립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정치적 책임을 외친다니 이게 과연 법원의 모습인가 싶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건 바로 국민들일 텐데요. 판사들이 이토록 갈라졌는데 과연 누구의 판결이 진실일까? 과연 법을 믿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재명의 유죄 판결 이후 사법부 내부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법의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부 압박의 실체와 사법부 내부의 균열이 우리 사회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강한 압박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정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이후 사법부 내부는 한마디로 두 쪽이 났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고, 또 다른 판사들은 국회의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8일, 그러니까 어제였지요.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법관 대표회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오전까지 기한을 연장했었습니다. 법관 대표 5분의 1만 찬성해도 회의는 소집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 26명을 채우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는 의미인데, 조금 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러한 진통 끝에 결국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의에서 판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회의 안건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회의 의장인 김혜영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자는 안건을 올렸고, 일부 판사들은 아예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내용까지 안건으로 넣자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한 판사는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다른 판사는 그런 요구가 오히려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합니다. 법관들 사이에 노골적인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지요. 재란 혼란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나 개인 의견 수준을 넘어 사법체계 전반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갈등의 배경에는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판결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라며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문제 삼는 모습입니다.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위기감은 이해하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부를 끌어내리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판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옥 판사는 법원 내부방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성금섭 판사는 국정감사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건 국정감사법 8조 위반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선 판사는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형식을 빌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따지고 재판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헌법적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법 제8조는 수사나 재판 등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를 불러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 성판사의 입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이 당연한 것을 두고도 법원이 둘로 갈린다는 게 정말 당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란 움직임이 반복될 경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법부 구성원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결과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판사들이 법 대신 여론과 정치권의 입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기 때문이겠지요.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대강 변호사는 민주당의 이런 압박은 법조인이라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준이라며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요. 김익형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대법원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공통된 걱정은 바로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입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판결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국민들은 법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에 대한 대응 방식과 해석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극심하게 갈리며 법관 대표회의조차 소집 여부도 결정을 못해 하루가 이틀이 걸렸다라는 상황이라는 점. 셋째,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아예 삭제하겠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 사법부가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법원의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 법이 마지막 정의의 보루라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혼란과 무질서뿐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것이 정의이고 개혁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하고 특히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더욱 엄정해야 합니다. 지지율 99%인 정치인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 시스템인 것입니다. 사법부가 지금처럼 흔들린다면 다음 차례는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전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의 하청기관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